알고 보니 마크만 따드는 농구방송 베이스라인 229화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막 서울에서 제주로 넘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로 갑자기 넘어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일이 조금 바빠질 것 같아서 약간 바빠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놀 수 있는 시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연차를 내가지고 제주도로 좀 바람을 쐬러 오게 됐고, 벚꽃이 너무 보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놀러 오게 되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저 혼자 지금 녹음을 하고 있죠. 이게 또 원래는 글렌 씨가 같이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좀 사정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난 토요일에 글렌 씨랑 제가 5대5로 이제 픽업 게임을 하러 가게 되었었는데, 이제 그 픽업 게임 과정에서 글렌 씨가 좀 큰 부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게임을 채 다 치르지 못한 상태로 이제 먼저 병원에 진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가 아무래도 주말이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어떤 진단이 조금 쉽지가 않아서 며칠 좀 경과를 지켜보다가 이제 MRI를 어제 진행을 했는데, 이제 오늘 진단 결과 안타깝게도 십자인대 파열 진단을 받게 되어가지고 오늘은 함께 녹음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글렌 씨가 녹음에 복귀하든 아니면은 요 뒤에 어떻게 글렌 씨의 코멘트를 붙일 수 있다면은 이렇게 뭔가 본인한테 얘기를 듣는 게 더 좀 소상히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더 얘기를 하진 않겠고, 어쨌든 이게 저도 그 다치는 장면을 바로 앞에서 목격을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부상인지 모르고 참 저도 그냥 마음이 이게 썩 이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좀 글렌 씨의 빠른 쾌유를 이렇게 좀 함께 빌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저 혼자서 이번 주에도 한번 방송 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처럼 간단하게 한 3-40분 이내로 이렇게 녹음 진행될 예정이니 그 양해 좀 부탁드리면서 크블톡톡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블톡톡 이제 지금 2022-23 KBL 정규 시즌이 이제 딱 녹음 시점 기준으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 시드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각 팀별로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순위는 아래에서부터 쭉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자면은 10위 서울 삼성이 13승 38패, 그리고 9위인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17승 33패, 그리고 공동 7위에 원주 DB와 수원 KT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위에 전주 KCC가 23승 28패, 그리고 5위에 고양 캐롯이 26승 25패, 그리고 울산 현대모비스가 32승 19패, 그리고 서울 SK가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33승 18패가 되면, 그렇고, 이제 창원 LG가 33승 17패를 기록하고 있고, 이제 1위인 안양 KGC가 36승 15패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순위를 소개를 해드렸고, 이제 각 팀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1위인 안양 KG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팀이 참 1위를 계속 달리면서도 이게 정말 약간 계속 뭔가 팬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이런 농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뭔가 압도적인 이런 위용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달렸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 팀 뎁스가 워낙 두껍고, 그리고 약간 다들 좀 위관리에 이렇게 능한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데서 이제 승부처에서 이제 한 끗 차이로 이렇게 이기는 게임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게 끝까지 만약 이게 갈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기는 했지만, 지난 20일 KCC에게 98대 74로 승리를 하면서 이제 매직 넘버를 1로 줄이면서 자력 우승까지 이제 1승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라운드 막판으로 이제 시즌 막판으로 오면서 이제 지난 시즌에 약간 재판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오마리 스펠먼 선수의 어떤 기복이 심해지고 이렇게 약간 잔부상 같은 게 있으면서 좀 걱정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방금 말씀드렸었던 KCC전에서 이제 오마리 스펠먼 선수가 20점 8리바운드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팀이, 이 선수가 이제 그래도 작년 같은 실수를 되풀이는 하지 않겠구나라고 이제 KGC 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위인 창원 LG 같은 경우에는, 지난 16일, 제가 지난주 녹음 때 말씀드렸었죠. 이제 KGC 잡으면은, 이거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예, 실제로 잡았습니다. 이제 그 KGC와의 경기에서 그 경기가 사실 데릴 멀러 선수가 빠져있던 경기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게임 어떤 흐름이 LG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게 쏠린 거는 유리하게 이렇게 진행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KGC가 1위 팀답게 이렇게 끈덕지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쉽지 않은 경기였는데 이제 KGC를 잡았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한 게임 반차인가 이렇게까지 좁혀졌었는데 이게 의적인 건지 지난 19일 이제 DB에게 덜미를 잡히면서 이제 이게 지금 1위는커녕 이제 1위는 뭐 사실 이렇게 너무 힘을 쓰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오히려 밑에 있는 3위 서울 SK에게 지금 오늘 경기 이제 서울 SK가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반 게임 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정규 시즌 우승 뭐 이런 걸 차치하고 일단 4강 플레이오프 직행부터 이 팀은 지금 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위 서울 SK인데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있었던 고양 캐롯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2위인 창원 LG에게 반 게임 차로 지금 육박을 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는 뭐 삼국지의 어떤 표현을 빌리자면 제가 이거 그냥 네이밍을 해봤는데 7종 7금 농구다. 이게 그 제갈량이 그 남만의 맹획을 7번 놓아주고 뭐 7번 잡는 막 이런 그 고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생각이 나는 농구인 것 같아요. SK의 어떤 농구를 보면은 선수들이 초반에 약간 집중을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리드를 당합니다. 근데 이제 뒤에 가면은 다들 이렇게 무서운 뒷심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모습. 게다가 이제 특히나 이제 시즌 이제 막 종반으로 이렇게 다다를수록 김선영 선수의 어떤 농익은 게임 리딩 능력이 발군의 어떤 그런 걸 이제 무게 중심을 확 잡아주면서 거기다가 이제 워낙 뎁스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시즌 초중반까지는 조금 덜 올라왔나 했던 베테랑들, 특히나 이제 최부경 선수나 허일영 선수 같은 이제 베테랑들이 이렇게 뭔가 이 승리에 이렇게 합세를 이렇게 하면서 막판에 굉장히 지금 2위 싸움을 치열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4위인 울산 현대모비스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부상 악재가 굉장히 많았었죠. 뭐 이우석 선수, 함지훈 선수 그리고 장재석 선수까지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오히려 약간 빅맨들이 이렇게 좀 지금 언급한 선수들이 이제 이우석 선수야 사실 포지션이 뭐 한 2번 포지션 정도를 보는 선수라고는 하지만 이제 함지훈 선수, 장재석 선수 같은 경우에 이제 4번과 5번을 담당하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백코트진이 더 약간 활동할 수 있는 에어리어가 더 넓어졌다? 스페이싱이 더 이렇게 잘 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의 이제 방증이라도 하듯이 최근에 이제 아바리엔토스나 서명진 선수, 요 두 선수가 이제 각각 최근 경기당 이제 3개 이상의 3점 슛을 이렇게 적중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비스가 굉장히 지금 기세가 좋습니다. 근데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앞서서 이제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가 없으면 잇몸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최근 있었던 경기에서 이제 아바리엔토스 선수도 이제 4쿼터 초반에 이렇게 부상으로 나머지 경기를 이렇게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면서 이게 플레이오프에 약간 큰 변수, 이게 좀 큰 부상이 아니어야 될 텐데 가뜩이나 지금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아바리엔토스 선수까지 빠지면은 서명진 선수의 어떤 무게감이 너무 이렇게 어깨를 많이 짊어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5위 고양 캐롯 부분인데요. 고양 캐롯 같은 경우에는 이미 6강을 확정을 했습니다. 장애 경기와 상관없이 확정은 했는데 뭐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오늘이 23일이니까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자녀 가입비 10억을 다 납부를 해야 플레이오프에 나설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게 최근에 보면은
뭐 사실 저희가 뉴스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 막 선수단 임금 체불 뭐 이런 거 뭐 다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니 뭐 이게 알고 보니까 1월에서 3월 3달치가 뭐 이렇게 밀려 있었다. 그래서 뭐 그 돈을 막 융통을 하느라고 사무국 직원들이 막 퇴근도 못 하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야근을 하면서 막 이렇게 돈을 빌리는 모습. 그래서 3월 17일에 그 이제 미지급분을 뭐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뭐 지키지 못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지금 이 팀의 메인 스폰서인 이제 캐롯에서 이제 우리 더 이상 이제 여기 데이원 스포츠와 어떤 스폰서십을 더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팀의 어떤 그 가입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처음에는 그냥 단순한 사실 저는 우려 정도로 생각을 했거든요. 이 팀에서. 그랬는데 이거 진짜로 이렇게 되면은 7위 팀이 6위 자격으로 이렇게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닌가? 막 진짜로 이게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이 참 농구 팬으로서 안타까운 지금 국내 리그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시드 싸움 못지않게 지금 이게 굉장히 좀 귀추를 주목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인 전주 KCC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20일 허웅 선수가 원래 KGC전에서 복귀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KCC 선수단이 지난 주말에 이제 울산 현대모비스 동천체육관 원정을 다녀오느라고 허웅 선수가 그때 이제 먼 원정길까지 이제 합류를 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팀 선수들과 동료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보니까 이거 우리 어차피 지금 이제 6등 턱걸이는 거의 확정적이니 그냥 조금 더 며칠 더 쉬고 이제 차분하게 이렇게 경기를 준비를 이제 플레이오프 데뷔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24일 혹은 26일에 지금 복귀를 조율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위 두 팀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 먼저 원주 DB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 팀이 막 외국인 선수 대체 외국인 선수 잘못 뽑아와서 계속 패전을 하더니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연승 기간 동안 이제 상대에게 정말 DB 여러분들 옛날부터 이렇게 농구 보셨던 분들 팀 컬러를 기억하신다면 잘 아시겠지만 정말 동부산성이라는 닉네임에 맞게 정말 포스트에서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어떤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는 모습을 많이 기억을 하실 텐데 아무래도 김주성 감독 대행이 그때 그 멤버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다 보니까 요런 농구 스타일이 자연스럽게 녹아내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D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트리플 포스트를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상대 이제 3연승 기간 동안 상대 팀에게 60점대 이하 실점을 모두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고양 캐럿이 만약에 못 나가게 된다 하면은 지금 상황으로 봤을 뒤에 수원 KT 얘기까지 이렇게 들어야 아시겠지만은 KT가 사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위는 원주 DB가 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캐럿이 못 나간다 하면은 6강 마지막 티켓의 주인공이 정말 DB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공동 7위 다른 팀인 이제 수원 KT 쪽으로 넘어가 보면은 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아쿠아일로죠. 지금 암울한 시즌 막판을 달리고 있는데 심지어 이제 지난 19일 현대모비스전에서 무려 상대에게 3점슛 17개를 얻어맞으면서 완패를 해가지고 지금 마지막 남은 자존심만으로도 이렇게 좀 무너지고 있는 수원 팬들 입장에선 좀 억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9위인 대구한국가스공사인데요. 이 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 선수는 어떤 팀 성적과 상관없이 좀 박수를 쳐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다성 선수가 사실 이 선수 올스타 브레이크 기간 동안에 뉴스가 있었죠. 이 선수 손목 골절로 인해 가지고 손목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수술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 시즌 동안 이렇게 성원을 보내준 대구 팬들 그리고
이제 농구를 사랑하는 이제 이대성 선수를 좋아하는 어떤 모든, 그리고 이제 팀 선수단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지금 거의 이제 완주가 코앞인데 그냥 여기서 내가 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난 끝까지 이렇게 보답을 하고 싶다. 이 성원에 보답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즌 완주를 목표로 지금 손목 부상도 그냥 감수를 하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 이대성 선수이고요. 그리고 12인 서울 삼성인데요. 여기도 그래도 뭐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차민석 선수,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몇 년 전에 이제 1순위를 기록했던 이제 재물포 고등학교의 에이스였죠. 차민석 선수가 지난 18일 창원 LG를 상대로 15점에 4리바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이 선수가 다음 시즌 플랜에 은희석 감독의 어떤 플랜에 확실히 있는 모습, 이제 있을 만한 선수다라는 어떤 무력시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이제 이 선수가 그동안에 그게 많았었잖아요. 사실 발이 느리다는 이제 3번을 이상민 감독이 픽을 했을 때부터 이제 사실 3번을 맡길 생각으로, 그래서 약간 3.5번 같은 느낌이기는 하지만 3번에 가까운 포지션으로 이렇게 이제 D리그나 이런 때를 좀 이렇게 실전 경험을 소화를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은희석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가 그래도 어떤 신장이나 어떤 프레임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힘이 단단하다라는 판단을 해가지고 4번으로 이렇게 돌리니까 오히려 3번 포지션에 있는 동 포지션의 선수들보다 이제 4번으로 갖다 놓으니까 4번에서 동 포지션 선수들에 비해서 발이 빠르잖아요, 이 선수가. 그러다 보니까 이 선수 오히려 4번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서 뭔가 4번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 최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괜히 1순위가 아니었구나, 이런 좀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삼성 팬들께서는 이제 이 선수가 좀 더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같이 지켜보면은 이제 남은 시즌 그렇게 지켜보면 어떨까 하면서 이제 이번 한 주 좀 서머리를 맞춰보겠고요. 이제 진짜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어떤 좀 순위 변화가 만약에 진짜 기적적으로 발생을 할지 한번 여러분 같이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NBA 위클리 뉴스 탑3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인데요. 선수들의 일단 돌발 행동으로 멤피스 그리즐리스 구단이 지금 굉장히 머리를 지끈지끈 하고 있다는 소식을 좀 가지고 와봤는데, 두 선수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사실 몇 주 전에 저희가 글렌씨랑 같이 이 소식을 들려드렸었죠. 자모란트 선수가 그때 인스타 라이브로 클럽에서 이제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그 라이브를 송출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한번 좀 들려드릴게요. 그 이후에 이제 자모란트 선수는 어떤 구단 자체 징계, 그리고 뭐 약간 자숙 같은 의미로 이제 선수단과 동행을 하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소식이 들려온 게 이제 플로리다 지역에서 머물면서 어떤 멘탈적인 어떤 상담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담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를 한 모란트는 이어서 이제 뉴욕에 있는 NBA 사무국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애덤 실버 총재와 면담을 아마 훈계를 뭔가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면담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면담 직후에 NBA 사무국에서 자모란트 선수에 대한 어떤 징계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자모란트에게 8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요 8경기 같은 경우에는 요 발표를 한 시점 이유가 아니라 이제 앞서서 경기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약간 소급 적용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대로라면은 만약에 요 출장 정지가 끝나고 바로 복귀를 했으면은 사실 21일 어제 이제 녹음 시점 기준으로는 어젠데 이제 21일 댈러스 매버릭스와의 홈 경기에서 돌아와도 되는 상황인데 선수단에 바로 합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멤피스 구단 측에서 뭔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결장 기간 동안 어떤 모란트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좀 스스로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뭔가 성찰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 좀 이렇게 가다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게 경기가
경기에 결장한 시간이 거의 한 3주 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시간을 갖고 몸 상태를 점검하면서 좀 예열을 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가지고 이제 멤피스 입장에서는 이제 팀의 에이스인 선수가 이렇게 약간 좀 심한 일탈 행동을 잇따라서 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선수들의 어떤 반문화를 줄이기 위해서 원정 경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경기가 끝난 직후에 바로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구단 내규상으로. 그래서 당분간은 사고 쳤으니까 너네 당분간 외출 외박 하지마, 약간 우리나라 군대 같은 느낌의 어떤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자모란트와 한편으로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좀 돌발 행동을 보이고 있는 선수가 또 팀의 또 다른 주축 선수인 딜런 브룩스 선수인데요.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있었던 마이애미 히트와의 원정 경기 도중에 이게 루즈볼 상황이었어요. 이제 코트 사이드로 이렇게, 그게 아마 하프라인 가까웠던 코트 사이드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코트 사이드로 흘러가던 볼을 살려내고 난 다음에 돌아서는 과정에서 그 코트 사이드에 이제 경기를 이제 중계를 하고 있던 카메라맨이 있었는데, 촬영 중이던 카메라맨을 오른손으로 이렇게 밀치고 돌아서는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게 되면서 저게 과연 이렇게 필요했던 행동이냐, 그런 좀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들려온 소식을 좀 보자면 이제 카메라맨이 완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카메라를 든 채로 뒤로 확 넘어가게 되는 장면이 이렇게 바로 송출이 됐는데, 이제 카메라맨이 경기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해보면 이제 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좀 그런 거를 좀 기다리고 있는 신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NBA 사무국에서는 이제 이런 행동을 벌인 딜런 브룩스에게 벌금 35,000달러를 부과를 했습니다. 사실 딜런 브룩스 같은 경우에 이번만이 문제가 아니었죠. 뭐 예전부터 좀 코트에서 깔끔하지 못하는 약간 더티 플레이 스타일로 뭐 이렇게 어떤 NBA 팬들 사이에서는 좀 계속 좀 설왕설래가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다가 여기서 이제 더 이게 기름을 부었던 게, 지금은 이제 골든스테이트로 이제 복귀를 한 안드레 이거달라 선수가 이제 멤피스에 있던 시절에 이제 나 골든스테이트로 보내줘 하면서 약간 예전 휴스턴 지금 말고 이제 예전에 이제 휴스턴에 있을 당시에 어떤 조널이 그 구단에게 나 안 뛰키게 해줘 이런 것처럼, 이제 이거달라가 사실 조금 더 심하기는 했었는데 징징댄다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표현하자면은 그런 이제 같은 팀 동료잖아요. 어쨌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심지어 되게 베테랑인 선수고 그랬는데도 이제 이거달라를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저격하는 그걸 올리기도 했었고, 그런데다가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2라운드에서는 라이벌리가 형성이 되었던 이제 골든스테이트에 그 당시에 이제 쏠쏠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던 게리 페이튼 2세가 속공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그냥 등을 확 떠밀어버리는 하드파울을 저질렀죠. 그러면서 이제 게리 페이튼 2세가 손목 골절을 당해가지고 그때 한 2주 정도 빠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서 그 파울로 이제 촉발이 된 어떤 갈등들, 특히나 이제 드레이먼드 그린이나 이제 클레이 탐슨 같은 이제 골든스테이트의 주요 선수들과 계속 이렇게 날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멤피스 어떤 수뇌부 입장에서는 팀의 주축 선수 2명이 이렇게 계속 뭔가 좀 올바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아무래도 좀 젊은 컬러의 팀이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많이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시르마로이쉬! 인데요. 마이클 조던이 자신이 이제 구단주로 있었던 샬럿 호너츠의 지분 상당수를 매각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우리나라 시간 지난 17일에 들려왔던 뉴스인데, 마이클 조던 구단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의 절반 이상을 매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제 협상하는 대상은 이제 샬럿의 이제 공동구단주인 게이브 플로킨,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 호크스의 이제 소액주로 있는 릭 슈날이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여기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제 매각이 바로 그냥 뭐 이렇게 임박한 바로 이렇게 오피셜이 뜰 정도의 단계는 아니기는 한데 이제 게이브 프로킨 그리고 릭 슈날이 샬럿 호니츠의 공동 구단주가 되는 매각 절차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 이게 요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매각 협상이 완료가 되면은 이제 마이클 조던은 이제 대표 주주가 아닌 어떤 샬럿 호니츠의 소액 주주로 그냥 이렇게 남게 될 전망입니다. 뭐 이 마이클 조던의 이 샬럿과의 인연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지난 2004년 이게 샬럿 호니츠의 샬럿 밥캐치죠. 그때는 샬럿 밥캐치가 이제 창단할 당시에 소액 주주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년이 흐른 2010년부터는 다른 대주주들로부터 이제 지분을 사들이면서 이제 대표 주주가 됐죠. 최대 주주 역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조던 하면 여러분들 더 말할 것도 없는 고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현역 시절의 영광과는 다르게 이제 샬럿은 2011-12 시즌 7승 59패를 기록했습니다. 승률이 1할 6리에 불과했었는데 이때가 왜 7승 59패 경기 수가 딱 들어도 적잖아요. 이때가 이제 직장 폐쇄가 있었어가지고 시즌이 단축 시즌으로 운영이 됐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 승률 1할 6리는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앞으로도 사실 깨지기 힘들 것 같은데 역대 NBA 단일 시즌 최저 승률입니다. 완전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죠. 그러고 뭐 조금 몇 년이 흐르고 이제 물론 2011-12 시즌에도 있었던 선수긴 한데 요 암흑기를 이렇게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서 팀의 기둥으로 성장한 캔바 워커가 이제 13 시즌부터 이렇게 팀의 에이스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드디어 이제 2015-16 시즌이 되면은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은 했습니다만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마이애미 히트를 만나면서 아깝게 이제 시리즈 전적 3승 4패로 탈락을 하게 되죠. 그러고 또 다시 또 인구의 시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20 시즌을 앞두고 팀의 에이스인 캔바 워커가 보스턴 셀틱스로 떠나게 되면서 큰 충격이 있었죠. 그 충격파를 딛기 위해서 이제 대체자로서 이제 테리 로지어 선수를 영입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뭔가 폭풍 영입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뭐 고든 웨이어드도 영입을 하고 또 중차급 선수들을 영입을 하는데 이어서 이제 지금 팀의 어떤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라멜로 볼 선수를 이렇게 픽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게 되면서 와, 우리 드디어 암흑기 탈출인가 하면서 실제로 이제 한층 탄탄해진 선수단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리그에서 경쟁력을 과시를 했고요. 그래서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진출을 합니다. 진출을 했지만 이제 9-12 결정전에서 연이은 9배를 마셨죠. 2시즌 연속으로. 이제 2020-21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20몇 점 차, 그때가 144대 110몇 이랬던 것 같은데 요 정도 대패를 했고, 그리고 2021-22 시즌에는 트레이 영이 버티고 있었던 애틀랜타 호크스에게 또 대패를 당하면서 연이은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올 시즌 개막을 앞두고 케니 애킨슨 당시에 이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어떤 그 어시스턴트 코치와 4년간 감독직 계약에 이제 던딜을 했다라는 발표가 나기는 했지만 요때가 이제 그 시점이었을 거예요. 아마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서부 컨퍼런스 우승을 하고 이제 파이널 진출해서 이제 보스턴 셀틱스와의 어떤 일전을 앞두고 있었던 그 시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어떤 팀의 어떤 케미스트리, 어떤 팀의 어떤 문화에, 팀 컬처에 이 감복을 한 케니 애킨슨이 변심을 했죠. 그러면서 나는 샬럿으로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변심을 하면서 결국에는 새로 감독직 어떤 물색하는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예전 감독이었었던 스티브 클리포드와 이렇게 재결합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시즌 개막을 앞두고 엎친 데 덮인 격으로 이제 팀의 또 다른 주축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마일스 브리지스 선수가 자기의 부인을 이렇게 자식이 2명이었던가요? 여하튼 이렇게 자식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제 상습 폭행하는 혐의로 이렇게 기소가 되면서 구단의 어떤 암흑기가 계속 이렇게 아문이 계속 이렇게 드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던 구단주도 결국에는 팀의 어떤 나아지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ong Lasting Forever 인데요. 스테픈 커리 선수가 자신의 어떤 NBA 커리어에 대한 새로운 목표를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지난 15일 한 매체와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멘트를 남겼는데, 나는 현재 지금 35살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커리어가 남아있다고 느끼고 있다. 여전히 즐기면서 훈련을 하고 있다. 라고 밝히면서 나는 아직도 뭐 이렇게 현역으로서 창창하게 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밝힌 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한 게 이제 NFL 쪽에서 이제 짱먹은 이제 NFL을 어떤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톰 브레이드 선수와 이제 에런 로저스 선수에게 실제로 조언을 구한 바가 있다. 어떻게 하면 형들 그렇게 오래 뛸 수가 있어요? 라고 이렇게 조언을 구한 적이 있다. 뭐, 그 두 선수 다 이제 쿼터백 포지션이라서 뭐 내 상황이랑은 뭐 이렇게 다르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이렇게 잘 훈련하고 있다는 모습을 뭐 본인이 이렇게 조언을 하면서 이렇게 조언을 받으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실제로 이 두 선수가 굉장히 40대가 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 또한 이런 모습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내가 35살까지 쌓은 커리어도 충분히 훌륭한 업적이기는 하지만 나 아직 배가 고프다. 나 아직 많이 시간이 남았다. 내 그 다음 목표는 40세까지다. 라고 하면서 이제 40 넘어서까지도 이렇게 뛰고 싶다라는 목표를 드러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스테픈 커리 선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여전히 잘합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도 평균 30.1점, 6.2리바운드, 6.3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건 물론이고, 이 인터뷰가 있었던 다음날 이제 16일에 있었던 LA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는 무려 50점을 때려 넣는 등 여전히 그냥 리그를 대표하는 가드로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와 덧붙여가지고 이와 관련해서 드레이먼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요런 멘트를 남겼습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워낙 이렇게 몸 관리도 탄탄하게 잘하고 장수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르브론 이후에 35세 이상 선수들이 활약하는 것을 뭐 농구계 사람들이 굉장히 당연하게 여기고는 있지만, 스테픈 커리 같은 선수의 뭐 이게 가드 포지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좀 활동량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오래 뛰는 것을 보기가 사실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꾸준한 커리어 퍼포먼스는 정말 특별하고 인상적이다. 이제 커리는 내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일상에서도 굉장히 세심하게 몸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점이 그를 지금의 위치에 올려놨다고 하면서 팀 동료를 굉장히 리스펙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글렌 씨랑 이 뉴스에 대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클레이 탐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수비에서도 그렇고 좀 어떤 본인의 피지컬로서 이렇게 상대를 이렇게 찍어 누르는 모습, 이게 반대급부로 생각을 하면은 어떤 본인의 어떤 신체적인 능력을 이렇게 쏟아 부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렇게 사실 실제로 그런 큰 부상이 있기도 했었고, 근데 이제 스테픈 커리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하는 플레이를 지향하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글렌 씨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고, 이 40세까지 뛰는 목표는 지금처럼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준다면 막 갑자기 급격하게 에이징 커브가 막 오지 않는 이상은 잘 이걸 해내지 않을까. 사실 또 커리가 또 우리 지금 막 2010년대 이후에 농구를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최고의 슈퍼스타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입장에서 이 선수의 어떤 플레이를 조금 더 오래 향유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번 주 NBA 위클리 뉴스까지 맞춰보겠고요. 다음 주 230화 녹음도 사실 조금 물음표입니다. 저 혼자 이렇게 녹음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글렌 씨가 부상 투혼을 보여주면서 뭔가 같이 저랑 녹음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보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날씨가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환절기에 이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비도 또 오고 또 미세먼지도 굉장히 심합니다. 예,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주 베이스라인 229화는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